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의 진행을 맡은 윤석훈입니다. 선거일이 꼭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강릉방송국과 강원일보사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서 오늘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릉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인지 앞으로 100분간 4분의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과 비전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KBS 뉴스 강릉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앉은 자리와 답변 순서는 기호와 상관없이 사전 추첨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후보자들을 한 분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홍윤식 후보입니다. 풍부한 국정 경험과 탄탄한 중앙 인맥을 자랑하며 율곡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무실 역행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홍윤식입니다. 이어서 최명희 후보입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인사 대천명, 이거를 제 좌우명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역경제 구원투소로 나선 기호 넘버 9 최명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권성동 후보입니다. 일 잘하는 권성동이냐, 일 배우는 초선이냐. 기호 10번 권성동입니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김경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젊은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4명의 후보들과 함께 하실 텐데요. 토론에 앞서서 잠시 진행 순서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 이제 기조연설이 시작되겠고요. 첫 번째 공통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후보자 주도하에 상호 공약을 검증하는 상호 토론이 이어지고 다시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각자 정해진 시간 안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후보자 주도의 상호 토론과 또 공통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서 정해졌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간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후보들이 발언을 시작함과 동시에 앞쪽 모니터에 발언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발언 시간을 최대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토론 중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발언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조 연설을 통해서 각 후보의 출마의 비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홍윤식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강릉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아들 홍윤식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직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에는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 함께하면 반드시 조속히 이 난국을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3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들 힘드시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경제폭망, 안보폭망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저 홍윤식 명주군청, 강원도청을 시작으로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33년의 풍부한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무능한 현 정권의 실정과 독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10년 전 저는 경포, 주문진, 정동진 등 동해안 군 철조망 철거를 하였습니다. 장관 재직 시에는 교부세 배분 기준을 개혁하여 강릉시가 430여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0여 년간 침체한 강릉시를 반드시 새로운 발전,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최명희 후보 말씀하시죠. 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넘버 9
최명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사실 저희들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녀봅니다만은 참 명함 돌리기까지도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하고는 끌어안고 제가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강릉 시민들이 그동안 수많은 재난재해를 이겨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민 여러분, 지금 강릉 경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물론 전국이 다 똑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처럼 외지에서 누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저는 그동안 제가 해왔던 성과와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합쳐진다고 하면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살기 좋은 강릉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올림픽과 복선 전철을 위해서 삭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늘 소통하는 네, 1분 재미가 30초 되겠습니다. 지났습니다. 네. 다음 권성동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기호 10번 권성동 후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제가 시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함께 극복합시다. 저 권성동은 지난 10년간 강릉 시민과 함께 강릉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강릉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막무가내식 공천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공천이었음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 권성동을 삼선 의원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당의 대표나 공관위원장이 아니라 바로 강릉 시민 여러분입니다. 저는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고 강릉 시민의 뜻을 이어가기 위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 잘하는 권성동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김경수 후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우리 강릉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과 함께 토론회장에 나왔습니다. 어느 후보가 우리의 강릉과 강원도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토론을 하는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경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릉 시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할 일꾼이라는 사명으로 토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95년 이후 25년 동안 우리 강릉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인구는 줄고 숫자만 늘어난 소상공인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저 김경수는 강릉 경제를 온몸으로 느끼는 강릉 토박이로서 시민과 함께 만든 정책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릉의 아들 저 김경수 젊고 패기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보시고 우리 시민들께서 주시는 질책도 격려도 감사하기 받겠습니다. 시민의 말씀을 새겨듣고 오직 시민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네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토론이 기대됩니다. 공통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에게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후보들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또 최근에 발표됐죠 경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각 2분씩입니다. 이번엔 순서에 의해서 최명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각 분야가 지금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했습니다. 학원은 벌써 한 달 이상 휴업을 했고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도 이제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매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 대응이 조금 실패를 했다 하지만은 그다음부터는 우리의 의료진,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열과 성을 다하는 간호사분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어느 정도 잡아가지 않겠느냐. 또 이와 관한 평가는 외국에서도 많은 우리 한국을 벤치마킹 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뭐 이대로만 계속 간다 그러면은 저는 어느 정도 빠른 시간 내에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소상공인들이라 저는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시가 인증하는 모든 제품들을 이 플랫폼에 한데 모아서 온라인상으로 또 퀵서비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제가 검토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권성동 후보 말씀하시죠. 예. 코로나 감염 현황을 보면은 확진자가 9,887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165명입니다. 한 달 전에 미국의 투자회사 JP 모건이 대구 경북 사태 이후에 1만 명까지 갈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것은 70년대에 도입된 의료보험제도, 그리고 현장에서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들,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 덕분이고, 또한 정부의 지시에 순응하는 성숙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응이 실패했습니다. 전문가인 의사협회가 7차례에 걸쳐서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중국의 눈치 보기로 결국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고 우방 국가인 몽골, 북한도 국경을 봉쇄했고,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까지도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나라들은 확진자가 5명 내지 사망자가 5명에서 10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의 70%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세금으로 생색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 저소득층이라든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고용 유지를 위해서 자금 지원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이번에는 김경수 후보입니다. 역시 2분입니다. 예,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방역 활동에 또 함께하는 우리 국민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요즘 또 마스크 만드는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지시나 동참에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선을 앞두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선보다는 우리 국민의 건강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 어떤 명함을 드리거나 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여기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후보자들의 마음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도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 적절했다, 아주 좋았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 같은 것을 좀 받아서 그 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의 모범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공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주간이 고비입니다. 물론 선거운동도 중요하고 또 유권자들을 네, 1분 만나서 30초가 지났습니다. 예, 다음 홍윤식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초기 정부의 대응 실패가 지금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의 특히 성숙한 국민의식 또 그리고 아주 우수한 의료진 또한 의료시설, 의료제도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피해를 관리하고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만 하였으면 이와 같은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하는 점에서 저는 정부의 대응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초기 당시에 우리 의협의 전문가 등이 수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공고를 했습니다. 외국인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특히 중국과의 관계, 외교적 고려 등을 통해서 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급속히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서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많은 국민들의 성숙한 그 대응에 따라서 많이 관리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피해가 갔고 최근에 정부에서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보게 되면 선택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선거를 앞두고 푸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문제도 있고 특히 강릉의 경우는 관광업의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약 검증은 사실 이런 후보자 토론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죠. 비일공짜 공약이 헛된 공약이 되지 않도록 유권자 여러분도 꼼꼼하게 점검하시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가 밝힌 주요 공약과 또 정책 방향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릉 선거구는 강원도 내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후보들이 전례 없는 다자구도를 형성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후보자 기호 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의 공약부터 살펴봅니다. 남강릉 화물역 신설, 올림픽 스포츠 인력 육성기지 구축, 주문진 향후 건강관광 휴양지 조성이 우선 눈에 띕니다. 동해안 중심도시 기반과 사통팔달 교통 중심도시 구축도 공약했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의 공약입니다. 최첨단 융복합 미래도시와 국제문화관광 허브도시 조성을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강릉의 제2혁신도시 유치, 교육문화도시 조성, 생활 밀착형 도농복지도시 육성도 그의 주요 공약입니다. 다음은 무소속 최명희 후보의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관광 특례시 지정, 서울대학교 해양수산대학 유치, 안전도시 청소년의 꿈이 있는 젊은 도시 육성을 내걸었습니다.
구도심 비행 안전구역 고도 제한 조정, 여성 행복도시 건설도 주요 공약입니다. 끝으로 무소속 권성동 후보의 주요 공약입니다. 제2혁신도시 강릉 유치와 강릉 제진 간 동해 북부선 건설, 수서 강릉 고속철도 조기 개통을 강조를 했습니다. 2025년 ITS 세계총회 유치와 소방수련원 유치도 권 후보의 역점 공약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선거구 후보 4명의 공약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각 후보들의 대표적인 공약을 화면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상대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상호 토론이죠. 후보자 주도하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4명의 후보에게 각 6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이 각 1분이 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3 후보에게 골고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공약과 정책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가장 먼저 토론을 주도할 후보는 권성동 후보입니다. 시작하시죠. 6분입니다. 예. 많은 관광객이 강릉으로 찾아오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하고 강릉의 입지에 맞는 공약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환 방송 토론에서 해양국가정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질문하니까 답변이 좀 부족했는데 오늘은 좀 준비가 됐습니까? 네. 예.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해양국가정원을 추진하는데요. 헌화로에서부터 헌화로. 신곡항, 부채길 이 일대를 국가해양정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요. 또 많은 드라마가 또 촬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됐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는데 네. 잠깐만요. 그래서 헌화로 신곡항 부채길을 갖고 국가해양정원으로 만드시겠다 그런 말씀인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는 이제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437호 정동리 해안당구도 천연기념물로 있고요. 그리고 심곡항은 예전에 그 몽돌 해변이었습니다. 또르륵 소리가 나는 그런 몽돌 해변이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그러니까 바다, 그리고 넘실거리는 파도, 이런 자연 자원을 이용한 해양국가정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국가정원인가요? 아니면 국가해양정원인가요? 해양국가정원입니다. 해양국가정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예, 뭐 예를 들면 혹시 우리 국가정원에 국가정원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예, 우리 뭐 예를 들면 아니, 지금 3번째가 될 수 있는데요. 예, 국가정원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태화강 우리나라에는 태화강이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에 2번째가 하나 더 있고요. 하나는 순천만. 순천만입니다. 예, 2개가 있고. 좋습니다. 3번째는 우리가 해양국가정원을 강릉 지역에 만드는 것인데요. 사실 그 앞서 1호, 잠깐만요. 2호 예, 조금 더 말씀. 아니, 그건 뭐 충분히 됐고요. 예, 국가정원은 국가해양정원이라는 개념은 아십니까? 해양국가정원을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국가해양정원이라는 개념을 아시냐고요. 그거는 모르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요. 해양국가정원입니다. 예. 예. 그 지금 뭐 말씀을 들어도 저는 어떤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글쎄 뭐 지난번 잠깐만요. 토론회 때 네, 우리 국가정원과 이제 다른 후보들도 김 의원님 이 공원에 대해서는 동감을 했던 이제 부분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고 국가정원과 국가해양정원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가정원과 국가해양정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국가정원은 말 그대로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및 진행하는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정원입니다. 가든입니다. 그리고 국가해양정원은 해양 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으로 해안의 갯벌, 습지, 도서를 이용해 조성하는 해양 생태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국가정원인지 국가해양정원인지 해양국가정원이란 말은 근거 법령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우리 저 들어보셨습니까? 어촌유들 300사업 아나요? 강릉시에? 예, 들어봤습니다. 뭐죠? 예, 뭐 어떤 거죠? 예, 국가에서 지금 정부에서 어촌 지역 300개를 어디에다 가는 겁니까? 강릉시 어촌유들 300사업. 예, 뭐 주문진에도 있고요. 여기 우리 정동진 이쪽에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촌유들 300사업은 저와 강릉시가 노력해서 최근에 따낸 사업인데요. 15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강릉시가 선정돼서 실행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정동진 1위에 합니다. 내용은 부채길을 500m 연장하고 스카이워크를 만드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친환경 사업인데요. 이미 강릉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해양국가정원인지 국가해양정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이 어촌유들 300사업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미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않고요. 사업을 총선 공약으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분적인 부분이고요. 예, 어촌유들 제가 사회자가 여기서 잠깐 개입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자가 개입하는 시간은 빼드릴게요. 권성동 후보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1분 정도 남으셨는데 한 후보에게만 집중적으로 검증을 하고 계세요. 뭐 정책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좀 중요한 정책이어서 네. 그렇더라도 중요한 정책에서 좀 깊이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고요.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계가 멈췄죠. 제가 얘기하는 동안. 그래서 앞으로 1분 드리겠습니다.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좀 아직 해주십시오. 답변을 못 들어서 그래서 이미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뭐 우리 권 후보님께서 많은 이제 국정 또 의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촌 유질 사업은 어느 항구에 정해져 있는 이제 그런 사업이고요. 아니요, 제가 신곡항에서 말씀드리는 정동진 항까지 하는 그러니까 사업입니다. 일부에 그러니까 우리 김 후보가 특화된 말씀하신 해양국가정원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화로부터 부채길까지 또 해안당구까지 그 일대를 전체를 해양국가정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어촌 그 어항을 유질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하는 것과는 좀 성격 자체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권성동 후보의 주도 토론이었고요. 하여튼 후보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토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하기에는 3, 4분이 지나도록 한 후보하고만 토론을 하면은 제가 직권 개입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 김경수 후보 순서입니다. 6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권성동 후보님, 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권성동 후보님 그 공약을 쭉 이렇게 보면요, 뭐라 그럴까요? 뭐 늘 들어왔던 그런 공약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공천 때문에 바쁘셨는지 어쨌든 뭐 크게 좀 고민하지 않은 그런 흔적이 좀 많이 보이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렇게 막연한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 가볍게 이제 여쭤본 거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공천 때문에 바빠서 공약 마련에 소홀했다는 것은 그냥 아무 근거 편하게, 없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구체적 근거를 갖고 비판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가볍지 않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물어봐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공약을 보면 영풍 그룹에서 석포 아연 재련소를 강릉으로 갖고 오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공약 사항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제 부분이 선거 있기 홍보문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니야. 평소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강릉에는 우리 권성동 의원과 또 지난 시장님께서 추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포스코에서 지은 그 마그네슘 재련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는 의원 시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경제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자리보다는 거기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권성동 의원님께서 늘 또 말씀하시기를 또 아연 재련 공장을 또 들여오겠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 걱정이 큽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예, 뭐 어떤 말씀드릴까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우리 아린 화력발전소는 강릉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근로자가 1,100명씩 투입이 되고요. 앞으로 강릉에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가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완공이 되면은 그 협력회사까지 포함해서 약 700명 정도의 고용 인원이 생깁니다. 아주 질 좋은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깨에다가 일반 산업단지를 우리 여기에 계시는 최명희 후보께서 만드셨고 또 최문순 지사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달라서 지정을 네, 해서 말씀 잘 산업단지를 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네, 의원님 말씀 잘 그런데 들었습니다. 무슨 거기다 그럼 말씀인지 어떤 기업을 알겠고요. 유치하시려고 그럽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제가 좀 환경 기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 공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공예산업 말씀드릴게요. 환경사회를 하지 마시고 사회자님, 우리 제가 주도하는 김경수 시간인데 후보께서 그러면 어떤 일자리를 가져올 것인지를 저 대안을 한번 좀 제시해 줬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아린 화력발전소가 지어지면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한 7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닌 화력발전소가 생기면 거기에 전문 기술자는 한 200여 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그렇게 그건 얘기합니까? 현장에서 말씀 듣는 얘기고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건 그렇지 있습니다.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사가 제가 450명이고 말씀을 협력회사가 몇백 명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 지역민들이 일자리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경비 같은 부분, 청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민이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공모로 인해서 채용되는 그런 부분의 일자리는 한 200여 개가 채 되지 않는다는 자, 죄송합니다. 말씀을 늘 또 사회자가 직권 개입을 하게 됐네요. 네. 좀 시간 좀 멈춰주세요. 역시 그 김경수 후보께서도 지금 1분 한 1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른 후보자에게도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아까 또 권성동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연 재련 공장 같은 것은 이제는 좀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법에 어떻게 정하고 생각하시는지 있는 말씀. 기준에 맞는 공장이면은 예. 강릉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 도입이 돼야 되고 그런 일자리는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젊은 우리 층들이 김경수 후보께서는 원하는 일자리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입니다. 산업단지에 산업과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막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강릉 말씀드릴게요. 젊은이들은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릴게요. 일하라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김경수 후보의 일자리는 공약을 보면 좋은 일자리를 일자리 창출 공장이 거의 없어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하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고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그러면 울산이나 걱정하시기에 포항 산업단지에서 제가 근무하는 말씀을 드리는 일자리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가 아닙니까? 제 생각보다도 그거는 궤변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궤변.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예, 궤변. 시민들 네, 수고해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사회자의 협조 당부를 두 분 다 안 들어주시는데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다음 홍윤식 후보 주도로 상호 토론 진행하시죠. 6분 시간 지켜주시고요. 네. 예. 저는 먼저 김경수 후보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해양정원의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뭐 개념이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권성동 후보께서 충분히 이야기 또 질문 다시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쪽 그 말씀하셨던 심곡하고 부채길 쪽에 그쪽 헌화로 쪽에 해안당구 천연기념물 437호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특히 이제 부채길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인데,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천연 기념물을 뭐 훼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그것은 반드시 이제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 특별히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떠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해양정원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해양국가정원 말씀드렸습니다. 국가해양정원 이것이 특별한 훼손이 없이 기존에 있는 자연 환경 그대로 보존하면서 가겠다는 그런 말씀 되겠네요. 네네. 네, 해양국가정원. 제가 이 자리에서 사회자분이 네. 제가 시간 좀 멈춰주시죠. 김경수 의원한테 네. 네. 아이디어 조금 줘도 될까요? 그건 지금 규칙에 그건 뭐 그런 안 됩니다. 규칙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네네. 하여튼 지금 홍인식 후보 예. 계속 하시죠. 이따 우리 후보님 말씀하실 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또 그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에 보게 되면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상당히 단조로운 모양이기 때문에 아마도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국가해양정원으로 되어 있는 순천만 같은데 그것과 상당히 어떠니까 성격이 다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지역이 국가해양정원으로서 입지 조건이 괜찮은지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적절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공약에 이제 넣은 거고요.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바다를 끼고 있고 우리 천혜의 자연을 함께 보존하면서 국가 정원화 시키는 것은 아마 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우리 이제 동해안 쪽에 이런 이제 국가 정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을 소재로 하는 해양에 접해 있는 이런 국가 정원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실제 사업에 따른 소요 비용이라든가 소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떠니까 보존이라든가 현 상황을 유지한다 그러게 되면 사업 이후에 우리 강릉시라든가 주변에 주어지는 혜택이랄까 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다른 국가 정원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1,300억, 뭐 2,300억 이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해양국가정원은 기존에 있는 자연을 보존하고 그 생태를 보존하면서 개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면 800 정도. 미안합니다만 어떤 면에서 예. 특별한 개발 행위 없이 현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보존하면서 다만, 정원으로 일부. 지정한다는 개념이 되겠네요. 아니요, 뭐 보존할 거는 보존하고요. 사업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예? 특별한 사업 내용이라든가 아닙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보게 제가 되면 좀 말씀드릴게요. 다시 그러면 한 800 정도 들어가는 800억 걸로. 정도요? 예, 그러면 추산을 800억 구체적인 정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예, 지금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사업 내용에 드리겠습니다.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주차장 부지가 그 해안당구 위쪽에 옛날 그 심곡 분교가 있었습니다. 그 일대를 일단 주차장으로 좀 확보하는 시설비가 예.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 주변에 자, 그 주변을 공원화 시키는데 또 필요한 또 재원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됐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자, 드릴게요.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 됐고요. 대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시설부터 되겠네요. 다음에 남강릉역 쪽에다 물류 거점 단지를 조성한다 했는데요. 네네. 이럴 경우에 대개 물류라인이라든가 예상되는 여객 이동량이라든가 이것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는지. 글쎄요. 지금 뭐 제가 그 정확한 수치까지는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오는 충분한 그러니까 강원춘이나 그 부산에서 검토가 없이 예측이라든가 계산이 없이 어떤
하겠다는 거 되는가요?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철도망을 보면 부산에서 올라오는 동해안 선이 있고요. 네, 제가 그 점을 북부에서 지적하려고 오는 합니다. 왠가 하면 사실은 보게 되면 물류량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동해선의 연결이 보다 시급하지 않느냐. 동해선에 고속화랄까요? 하는데 생각하는데 부분은 지금 뭐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2000 그것을 조속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됩니다. 다음에 그러면 우리 그 권성동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2초 나오네. 예, 그 제2혁신도시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또 호남에서도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자라고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라는 구체적 계획을 말씀드려. 그러니까 그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나오면은 요구를 하고 중앙정부로 하여금 제2혁신도시 네. 유치를 하게 또 만들면은 역시, 예, 그때 6분 가서 하면 됩니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끝으로 최명희 후보 순서입니다. 네. 6분. 네. 제가 시작하시죠.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금 국가정원 갖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 보고는 역시 준비가 안 된 후보들이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정원은 태화강 국가정원이 울산에 25만 평 있고 순천에 30만 평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김경수 후보한테 아이디어 하나 드린다 한 것이 사실은 바닷가 쪽에 해양 국가정원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럼 강릉에도 국가정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3호 국가정원을 강릉에 만들려 그러면은 지금 경포 조류지 습지 경포 일대가 약 25만 평 됩니다. 평방미터. 근데 국가정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정원 면적이 30평방미터를 해야 됩니다. 30만 평방미터. 그러면은 우리가 8만 평가량을 더 어디다가 만든다든지 하면은 저는 국제적인 이 국가정원을 강릉에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김경수 후보님께서 자꾸 바다 쪽 생각 마시고 조금 방향을 경포 쪽으로 좀 틀어보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 얘기만 제가 아이디어만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아이디어만 들었으니까 나중에 참고를 하시는지. 권성동 후보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 후보님은 계속해서 토론이나 아니면은 이제 말씀하실 때마다 사선 국회의원이다. 초선이 뭐하냐 너들. 그럼 우리 권 의원 초선 안 하셨습니까? 초선 때 뭐 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놀아쳤습니까? 이번 시간은 공약 검증이니까 제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공약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공약에 대해서 비판을 그래서, 하시거나 뭐 의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공약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시민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권 의원님은 사선인데 공관위에서 권 후보님을 사퇴시킨 사무총장 몇 선입니까?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죠. 몇 선입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질문을 초선입니다. 초선. 다 알면서 본인이 말씀하세요. 지금. 초선인데 삼선 단체장하고 공약 검증 시간인데 공약을 지금 검증하잖아요. 인신공격 하시는 시간 인신공격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왜 인신공격을 합니까? 국회에 진출한 초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초선이냐 다선이냐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예산 말씀하셨잖아요. 다선이면 예산 따오고 초선 예산 못 따온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참 안타깝게도 여수에는 여수갑, 여수울 국회의원이 2명 있습니다. 근데 여수갑의 국회의원은 초선입니다. 여수시 의뢰 국회의원은 4선입니다. 누가 더 예산을 많이 따왔겠습니까? 우리 제가 화면을 비춰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 이 예산을- 최 의원님께서 잘 모르셔서 하시는 예산을- 말씀인데 왜 우리 국회 내에서 왜 예산을 가장 예산을- 잘 따는 분이 사선의 박지원 의원입니다. 목포 의원입니다. 초선은 특히 야당 초선 의원이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다는 것은 아니 정치를 조금만 아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조금은 그런데 지금 정책 공약에 대한 아니, 토론 지금 시간인데 정책 공약이잖아요. 이거 인신 비판을 자꾸만 하시면은 인신 비판 아닙니다. 이 토론이 너무 아니, 저급해집니다. 저는 사선 아니 맨날 아까 인사말에도 얘기했어요. 인사말에도 사선의 국회의원 내가 따오겠다. 아니 아, 남의 그렇죠. 인사말 갖고 뭐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합니까? 그건 자기 그러면은 자신을 드러내는 건데. 초선은 전혀 예산을 못 따오니까 너들 집에 가라.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저는 이제는 그런 얘기는 다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 선거 끝나고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고 사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니까 나는 예산 많이 따오고 정책 토론하세요. 너들은 예산을 못 시장님, 따니까 집에 가라. 시장님, 이러는데 삼선 시장까지 하신 분이 정책 토론 시간이면 정책 자, 토론을 해야지. 여기에 화면 좀 비춰주십시오. 여수갑, 여수을에 초선 사선 국회의원 초선이 권성동 의원보다 예산을 더 많이 따왔습니다. 그런데 야 초선 너 집에 가. 뭔 국회의원 하려고 덤벼. 그거는 저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 국회의원을 한다 그러면은 경험 많은 정말- 중진 의원이 정말 예산과 강릉의- 사업을 더 강릉의 잘 따올 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한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후보자들을 같이 동등한 위치에 놓고 야 우리 정정당당하게 싸워보자. 야 내가 사선인데 너는 초선 돈 못 따와. 그런데 우리 후보님은 맨날 삼선 시장인 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어이, 삼선 시장 했기 자랑하죠.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삼선 똑같은 시장 거예요. 저 처음에 할 잘만 때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거하고 삼선 똑같은 시장 겁니다. 처음 할 때 저는 경포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때 워라거리 만들었습니다. 워라가리 혼자 만드셨습니까? 워라거리 혼자 네? 만들었죠. 제가 예산 다 갖다 주니 만든 아이고, 거죠. 400억 예산 지방비 된다니까 내 뺐잖습니까? 그런데 뭐 이제 와서 워라거리 내가 아니 만들었다. 그거 만들어 달라고 네. 저한테 얼마나 아이고. 많은 네, 걸 시간 했어요. 다 됐습니다. 예. 마이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답답하네. 자,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서로 검증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네 분 다 사회자가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개입 직전까지 몰고 가셔서 다음 상호 토론 때는 좀 그런 일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서로 뭐 험한 얘기는 안 하셨지만 험하게 안 했으면 좋죠. 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못다한 그 질문이나 답변이 있으시면 잠시 후에 이어지는 또 한 번의 상호 토론 시간에 그때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강릉은 대외적으로 폐쇄적인 이미지가 강한 게 사실입니다. 혈연, 학연, 지연 뭐 이런 걸 중시하는 정서가 외지인들에게는 배타적인 지역색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그 인물난도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이번 선거 때도 특정 입지자에 대한 그 출신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폐쇄적 지역 정서는 강릉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과 또 지역 인재 육성 방안, 또 지역 인재 유치 방안 의견 듣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시간 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김경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강릉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이제는 그전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지역 출신들이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래서 정착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뭐 폐쇄적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뭐 KTX도 뚫렸고 그리고 사통 발달 이제는 교통이 좀 예전과 다르게 좀 원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같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외지인보다 이제는 더 적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그런 거리보다는 물리적이지 않은
우리 이제 온라인상이나 이런 거리들이 이제는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런 폐쇄적인 사고와 그런 마음으로는 정치는 물론이거니와 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관령을 넘어서 강원도,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좀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그리고 넘어서 러시아, 유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꿈과 희망,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좀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편해서 그럴까요?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서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좀 적게 하는데 이제는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강릉을 벗어나서 더 많은 세상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홍윤식 후보 순서입니다. 2분입니다. 예, 강릉의 지역 문화, 특히 이제 폐쇄적 지역 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김경수 후보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히 저는 강하게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그와 같은 강릉의 폐쇄적 지역 문화, 지역색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면에서는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한 분께서 타 지역 출신한 학교는 여기서 나왔습니다만은 타 지역 출신의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강릉 내에서의 여론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문화는 반드시 저희가 극복하고 조금 좀 더 열려있는 개방적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말씀하신 지역인재 육성 방안, 사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강릉에서 자란 여러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타 지역, 서울이라든가 중앙으로 진출하고 또 많은 곳 진출해서 그곳에서 또 나름대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능력을 쌓고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마치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 뭐 낙하산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해가지고는 강릉의 미래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최명희 후보 네. 2분입니다. 저는 뭐 그 문화 자체는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출신 학교에 따라서 단오 때 축구 정기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에 500년이 넘는 개가 아직도 존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대개 4-5개 개는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혈연지연 학연이 부정한 청탁이나 인사청탁, 사업청탁 이런 쪽으로 잘못된 일에 쓰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유경제와 같은 더불어 함께 살기에 좋은 영향을 미친 일에 쓰인다 그러면은 저는 앞접히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은 지연, 학연, 혈연, 강릉이 곧 없어집니다. 왜? 강릉에 지금 의지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50%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50%는 훨씬 넘었을 겁니다.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분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지역에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닥쳤을 때
어떤 지연 학연을 뭉쳤던 힘들이 우리 강릉 발전을 하는데 더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요인만 없애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권성동 후보 의원. 예. 저는 강릉에서 태어나서 거주하고 있는 분도 강릉인이고, 강릉에서 태어나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분도 강릉인이고, 또 타지에서 태어나서 강릉에 와서 사는 분도 강릉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강릉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소 지연, 학연, 혈연을 따지는 그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마 강릉시 인구의 절반 이상은 외지에서 태어나서 강릉에 와서 거주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적인 문화보다 개방적인 문화가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서부터 강릉시의회 연설에서도 개방적인 문화야말로 강릉을 새롭게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말씀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려면은 지역 인재들이 강릉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대표 공약으로 제2혁신도시 유치를 내건 겁니다. 혁신도시가 유치되면은 공공기관이 강릉에 이전하게 되고, 그리고 지역 인재가 30% 이렇게 할당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이 컨소시엄으로 형성된 이 안일 화력발전소, 강릉에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그런데 연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을 위해서 제가 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를 제가 유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2기상센터도 제가 강릉에 만들었습니다. 제2기상산업도 만들어야 되고요. 강릉 동해 3척에 발전소가 크게 4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전소 부품 산업도 강릉에 육성을 하면은 좀 더 많은 지역 인재들이 강릉에 머물면서 양질의 일자리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분 후보자들의 지역성, 폐쇄성에 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강릉방송국과 강원일보사가 함께 마련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릉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마다 역시 6분간 토론을 주도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주제를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더 열띤 토론의 장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질문과 답변은 1분을 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특히 아까처럼 특정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한 인신공격성 질문도 자제해 주시고요. 제발 사회자가 개입하는 일 없이 분명히 3, 4분 지나면 제가 한번 개입을 한 후보자에게만 집중 질문을 하시면은 형평을 위해서도 제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순서대로 하면은 최명희 후보께서 먼저 주도하는 토론이 되겠네요. 예, 최명희 후보님. 아닙니다. 홍윤식 후보가 되겠습니다. 홍윤식 후보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그렇네요. 예. 먼저 김경수 후보님, 공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요? 네, 저는 없습니다. 예. 주로 사업만 하신 거지요? 네. 예. 제가 어제 몇 가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에 3년간 국정평가에 대한 점수를 물었는데 그 당시에 직접 좀 답변을 회피하면서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지난 3월 30일 날 도민일보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강릉시의 경우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부 여당 심판 의견이 5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안보 부재라든가 경제 파탄이라든가 현안 대처에서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임에 따라서 무능과 실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또 제가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함께 논의를 하였습니다만은 소득주도 성장이 꼭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제가 이제 바꿔가지고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 되고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올해 말입니까? 예, 금년도. 글쎄 한 뭐 400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 805조의 약 40%, 39.8%로 나오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약 10조 정도가 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약 국가 채무가 약 815.5조, 약 41% 넘어감으로써 약 40%라는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 채무의 급등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고 앞으로 이 자체가 곧 바로 미래 세대, 우리의 젊은 20대, 30대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이 되어서 그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안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앞으로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이에 따른 재정건전 악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저한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여기 적어서 왔습니다. 예, 이명박 정권 때 2008년도 국가 채무가 290조로 시작했습니다. 끝날 때 450조가 됐고요. 박근혜 정권 말기 때 660조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370조가 증가했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사실 과거의 이명박 정부의 박근혜 정부 때 탓으로 계속 돌리고 있네요. 정부 탓이 아니라 정말 좋은 지금 환경에서 문제는 시작을 했으면 채무의 정말 내용이 이렇지 문제거든요. 않았을 것입니다. 제 그런데 문제입니다. 예, 잠깐만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자, 김경수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자가 감안하면 지금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확히 지금 2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15초 이내에 마무리하시고 다른 후보께 질문을 해주시는 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홍윤식 주도하시는 홍윤식 제가 후보자께 주도하는데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예. 후보자께서 그런 목적으로 끊으실 때는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감사합니다. 후보자에게 질문을 좀 해. 자, 지금부터 2분 남았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어서 권성동 의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선 의원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과연 한 게 무엇인지 강릉시의 경우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침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는데 항상 말씀하실 때 올림픽이라든가 KTX도 유치 등 올림픽이라든가 KTX 개통 등에 대해서 본인의 성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항상 보게 되면 무소속 권후배에 대해서는 두 번의 탈당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삼선 의원으로 당으로부터 3번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답변할까요? 어제 질문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그러면서도 혜택을 받고 또 탈당하고 당에 어떤 면에서는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것이 과연 정치적 신의에 맞는지 이것을 정치적 배신으로 말씀밖에 없는데 답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예. 부탁드리고 다음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없어요. 불출마 선언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백의 정군을 하는 멋진 모습을 보일 용인이 없는지 또 그러고 어떤 면에서는 후보님. 탄핵과 관련해서 많은 강릉 시민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또한 실전을 거듭하는 현 정부의 탄생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사과할 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초가 남았어요. 답변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시간 6분 지났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 때문에. 예, 다음 최명희 후보 주도로 6분간 네네. 토론해 주시죠. 먼저 우리 홍윤식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을 위해서 뼈를 묻고 강릉을 위해서 공부를 진짜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 강릉의 현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후보가 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강릉 해안선 길이 알고 계십니까?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강릉을 제일 잘하는 후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 제가 강릉을 많이 압니다만은 제일 잘하는 후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해안선 길이가 79km인가요? 해안선 길이는 예. 48.3km인데 그런가요?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강릉에 지금 가장 큰 현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해안 침식이 정말 심각합니다. 예. 예. 물론 행자부 장관 계실 때도 뭐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는 건데 앞으로 이 해안 침식은 전액 국비가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천해변, 안목해변, 정동진 해변 지금 대표적으로 해안 침식이 심한 곳입니다. 지금 어떤 국회의원도 지금까지 여기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해안 침식과 관련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하고 앞으로 이제 강릉에 해안이 다 백사장 없어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강릉에 놀러 오겠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강릉의 해안선입니다. 답변도 될까요? 예. 예. 아주 중요한 그 정책 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장관을 재직한 당시에 동해안 지역의 해안 침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고성부터 동해안 지역을 점검하면서 해안 침식 문제에 대한 실태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강릉 지역의 여러 가지 해안 침식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또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해안 침식에 관련된 방제센터라든가 이런 그 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권성동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제 중간에 끊어졌는데 아까 우리 홍윤식 후보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그 모든 자료를 보면은 올림픽도 내가 유치했다. KTX도 내가 유치했다. 복전전철 지하화도 내가 유치했다. 사실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후보자 간에 금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2008년도에 올림픽과 복전전철을 위해서 삭발을 했습니다. 상경투쟁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강릉에 내노라 하는, 우리 강릉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제가 여기서 구체적 이름을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원영 회장, 우리 기독교 협의회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그 사암연합회 스님 모든 분들이 진짜 우리 강릉 시민들 전체가 나서서 올림픽 유치하느라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정말 다 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그때 그러면은 최소한의 그런 자료를 뭐 어떤 자료를 만들지 간에 자, 올림픽은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한 것이다. 내 권성동 혼자 한 것이 아니다. 그러고 KTX 저는 KTX 하느라고 제 시장 12년 시간 다 보낸 겁니다. 그러면 KTX 할 때 마지막에 지하화 할 때 저가 나눈 얘기 기억할 겁니다.
저는 지하화 그냥 하겠습니다. 했더니 난 이제 예산실장 더 이상 만나는 거 힘들다. 그러니까 400억을 듣든 500억을 들이든 그거는 시장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아,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아니요. 자꾸만 사회자가 또 예. 대입을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 후보님, 네. 대단히 죄송한데 답변하십시오.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듣는 시간을 이거는 답변을 아니, 해도 혼자 말씀하시면은 이거 토론이 아니죠. 자, 1분 남았습니다. 최 답변하십시오. 후보님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KTX 올림픽 또 유치 이거를 저 혼자 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강릉 시민과 함께 했지만 제가 앞장서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에 보면 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자료에 앞장서서 보면 했다는 거는 저하고 같이 10년 동안 정치적 동치였던 우리 최명희 시장님이 더 잘합니다. 네, 자료- 그리고 근데 그 지하화도 그 자료를 지하화도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든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예산실장을 소개시켜 준 사람도 접니다.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400억 되겠다 할 아니, 때 포기했지 않습니까? 포기한 게 아니죠. 포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죠. 보고 그 시장이 알아서 아니죠. 해라. 그거를 겁니다. 강릉만 특혜를 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방비를 좀 400억 내라. 투자했다고. 그랬더니까 처음에 예산실에서는 국비가 3, 권 의원님. 그다음에 시비가 7이라 그런 걸 제가 힘을 써가지고 6대4로 바꿔준 거예요. 6대4 제가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거짓말하시면 되겠습니까? 6대4 제가 사인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아이고. 시간이 다 됐고요. 다음은 이제 권성동 후보가 주도하는 상호 토론입니다. 시작하시죠. 6분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뭘 부탁드릴지 잘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뭐 탄핵 문제를 자꾸만 우리 홍윤식 후보가 거론하시는데 탄핵 문제는 이미 일단된 문제고요. 이미 결정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당부를 따져봐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창당 정신이 뭡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진보, 좌파,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우파가 대동단결하자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창당 정신인데 우리 홍윤식 후보는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 창당 정신을 모르고 계속해서 탄핵 문제로 저를 좀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여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정이 됐고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몸부림 차원에서 탈당을 했다가 복당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고민이 없으면은 이러한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알고 좀 문제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또 뭐 복당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다 엄포라는 거는 모든 국민이 다 알 겁니다. 총선이 끝난 후에 무소속 출마자는 전부 다 복당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홍윤식 후보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강릉 선거에서 보수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보수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서울에 김용태, 박종진, 그다음에 정우택, 이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다 나서고 있어요. 왜? 보수 후보가 당선이 돼야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겠다 하면서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제가 지환 방송에서 단일화를 제안했더니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 강릉 시민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전부 실망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홍윤식 후보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우리 네 분 중에서 제일 밑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당연하죠. 예, 이런 왜냐하면 후보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한 게 아니죠. 2주가 됐습니다만 우리 홍윤식 후보가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12년 한 하겠다는 거아닙니까? 생각을 갖고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시민들이 제가 말씀드린 호소했다면은 거는 그 탄핵에 정도 대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강릉 그만큼 시민의 준비가 안 된 상처에 후보라는 대해서 반증입니다. 물어본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보수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에 참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자,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하면은 함께해야 하십시다. 되는데 예.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제 또 대구에서 또 수성갑하고 북구에 있던 주성영 의원이라든가 이분 같은 경우는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스스로 무소속 그건 후보들이 경쟁력이 없는 거죠. 무소속 후보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가 왜 거기다가 무소속 후보가 포기를 주성영 합니까? 후보 같은 자, 그 경우도 정도 하겠습니다. 이선 의원입니다. 이선 여전히 의원이지만 단일화에 참여할 보수 생각이 단일화를 없는 것으로 위해서 제가 대구정을 하는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음에 사람들이 김경수 양보했습니다. 후보께 예. 여쭤보겠습니다.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간 우리 김 후보님의 납세 내역을 보니까 네. 지난 5년간 낸 세금이 400만 원이고 그중에 소득세가 5년간 약 106만 원을 냈어요. 평균적으로 1년에 21만 원을 냈는데 2018년에는 16만 7천 원, 2019년에는 아예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더라고요. 지난 5년간 후보의 직업이 뭐였죠? 주식회사 송정 대표는 언제까지였습니까? 네,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납세 어떻게 내역을 글쎄요, 뭐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아니 소득세가 아마 요 보여드릴까요? 뭐, 제가 갖고 왔어요. 예, 맞겠죠. 홈페이지에. 제가 예.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서 아마 자, 제출했으니까. 여기 보세요. 아니, 뭐 주실 필요는 없고. 보시면은 예. 2019년에 하나 또 송정이라는 것이 이게 단무지 생산 공장이죠. 네네네. 1차 그래서 이거 제가 조림하는 세무사한테 공장이 자문을 구해 보니까 네. 이 정도 소득세 내면 1년 소득이 2천만 원 넘기가 힘들다 그래요.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85만 이 원입니다. 소득세, 법인세하고 이 개인 소득세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질문할게요. 매출과 그것과 이제 아니,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아니 그래서 것은 법인세는 네. 법인이 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다. 법인이 내는 세금이고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건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 소득세가 그러니까 사업소득인가요? 어디 봉급소득인가요? 예, 이제 급여죠. 급여죠. 음. 대표이사도 급여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법인의 이제 그런 것과 뭐 개인 뭐 소득세하고는 근데 재산 신고를 상관이 한 거 보면은 예. 현금 1억 원이 있어요. 예, 이게 예금이 아니고 집에 있는 현금입니까? 예. 집에 있는 현금이에요? 예, 현금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현금 1억을 어디서 마련했습니까?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네, 뭐 어떻게 마련했나고까지 뭐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갖고 따님이 뭐 두 분 있어가지고 대학생인 같은데 아무리 못 써도 연간 한 5천만 원 그리고 또 정치 활동을 하고 또 지역 당협위원장이니까 연간 한 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거 어떻게 글쎄요, 마련했습니까? 뭐 지역위원장 한다고 예 그렇게 뭐 돈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아니 등록금에다가 예, 뭐 애들 등록금에다가 우리 뭐 학비에다가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좀 뭐 모르겠어요. 이거 그쪽 당은 소득을 축소신고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 부모님한테 혹시 뭐 아닙니다. 보조 받습니까? 예,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 연세도 부분을 많으시고 공직자가 제가- 되려면은 이 예.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토론회 때 한번 우리 설명 좀 해주세요. 부모님께서는 연세도 많으시고 제가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끝으로 김경수 후보자가 주도하는 상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6분입니다. 김경수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홍윤식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릉을 국내 제1의 충요 도시로 육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그 문화교육 도시로 아니, 만드는 하셨어요? 안 과정에서 하셨어요? 네. 하겠다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그 공약이 보시게 되면 강릉을 그 제1의 문화교육 제가- 도시로 만들겠다. 충요 도시 아니고요. 충요 도시는 그 안에 그러니까 세부 아이템 중에 하나로 들어있습니다. 예. 예. 그 충요 도시가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몰라서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개념은 뭔가 하면 아시다시피 강릉의 경우는 그 그러니까 전통 문화 상당히 아주 그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특히 그 오죽헌이라든가 또 그러고 율곡 그 문화원이라든가 또 향규라든가 이와 같은 그 여러 가지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 주도 시간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충요 도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오죽헌에 모시고 있는 이제 우리 율곡이를 뭐 선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강릉 지역에 20% 이상 되는 우리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겠다, 잘 모시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전통 문화를 잘 개성 발전시켜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 상호간에 어르신도 잘 공경하고 또 그러면 제가 하나 또 그걸 통해 여쭤볼게요.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 우리 대해서도 강릉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몇 프로인 건 아시죠? 지금 한 20%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사에 예. 적어드렸는데요.
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뭐 예. 경로당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로당 숫자가 한 500개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 뭐 300개, 정확히는 뭐 299개인데요. 좀 다른가요? 500개는 뭐 너무 좀 과했고요. 300개도 사실 좀 많은 숫자입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 경로당을 좀 체계화시키면 또 효과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홍윤식 후보님 글쎄 뭐 우리 강릉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강원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일을 했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강릉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내려온 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좀 납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 통합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 시민들께 좀 진정성 있는 그런 말씀을 뭐 이 자리에서라도 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저는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중앙부처라든가 도청 있을 때도 강릉시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제가 발벗고 나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예. 우리 시민께 예. 뭐 하실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강릉시를 위한 일을 한 거와 똑같이 앞으로도 강릉시가 정말 새로운 강릉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특히 예. 그러면, 젊은이들이 다음은, 우리 강릉에 전성할 수 권성동 있도록 후보님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네네. 좋은 예. 기업을 유치하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권성도 후보님께 말씀드릴게요. 지난 한 10여 년간 강릉을 우리 최명희 시장님과 함께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의 어떤 역할이 부족했는지 이제는 본인께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성동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셨기에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해왔던 우리 최명희 시장께서 이렇게 출마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최명희 후보와 국회의원과 시장으로서 10년 가까이 정치적 동료로서 아주 호흡을 맞춰서 강릉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최명희 시장께서 요구하는 사업이나 예산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명희 후보께서 왜 출마하시냐는 질문은 저한테 하는 건 적절치가 않고 그 질문은 최명희 후보께 해보십시오. 네, 우리 시민들께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권 의원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강릉역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 하셨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죠? 그래요? 원래 남강릉역으로 되어 있던 역사를 강릉역으로 우리 최명희 후보와 상의해서 네. 강릉역으로 바꿔서 제가 변경을 말씀을 했습니다. 드릴게요. 그것이 강릉역에서 오락을 탄생시켰고 행사를 할 강릉 때 경제, 강릉 그런 관광의 말씀을 기폭제 하셨다고.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토론회 때 무슨 말씀해 밑도 주시면 끝도 없이 말씀하시네. 네, 후보자 상호 토론 네 분이 돌아가면서 주도하시면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나오는 단골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초단체장 또 기초의원 그분들에 대한 공천권 문제인데요. 지금처럼 사실상 국회의원이 그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정당 공천제를 좀 개선을 해서 당리당략보다는 진정한 주민 대표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도록 하자 이런 뜻인데 각 후보자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만약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다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최명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제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을 맡으면서도 지금 총리하시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아주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방분권은 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지금 내려주는 거에만 급급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무의 이전, 예산, 인원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한 것이 실질적인 분권형 개헌을 하자. 우리 헌법에 자치권을 아주 규정을 하자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국세대 지방세 비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8대2입니다. 우리는 이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최소한 7대3까지 올리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93년도에 의원 선거를 했고 95년도에 이제 자치단체장 선거를 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할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왜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원은 공천을 할까요? 이거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놓기 싫어서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 사천을 하기 위해서 공천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데 제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제일 먼저 앞장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권성동 후보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예, 먼저 지방자치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20년이 지나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공천 문제에 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인허가권과 예산 집행권을 갖고 있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심사는 반드시 정당에서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권과 그다음에 시도의회를 구성하는 광역의원에 대해서는 역시 그건 정치인에 준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공천이 필요해서 정당이 과연 적절한 인물인지 여부를 걸러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을 그런 공천제를 통해서 자격심사를 강화하지 않으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얼마든지 선실성 행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번 시장군수가 되면 영원한 시장군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기초의원은 정말 주민 생활 정치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은 저는 당 소속이었을 때도 이건 이제 당에서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재정 자립도를 확충을 해야 됩니다. 국세 지방세 비율을 이제 변경을 해서 지방세 비율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주도하에 자기 창의력 하에 좀 더 나은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자치권을 좀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사무를 좀 대폭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경수 후보 순서입니다. 예, 95년도부터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이 돼서 지금껏 25년 이렇게 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하지만 또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과 또 우리 후보자들이 원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당 정치가 기본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어떤 문제 그리고 우리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입안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또 그 당시의 문제가
어떤 지방 토호 세력들이 의회 진출하는 그래서 그런 권력이 토착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에서 이것을 관여하게 됐고 사실 정당에서 어떤 공천제를 통해서 후보를 내고 그것을 이제 뭐 선거에 나가서 뭐 당선, 뭐 낙선 이렇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사실 국회의원들이 사실 도의원, 시의원들의 어떤 공천권을 쥐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없애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련 법들을 고쳐서 더 현실감 있게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먼저 상책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지역 당원들이 상향식으로 지역 의원들을 추천하고 그것을 반드시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윤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당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지난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에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자치제가 큰 발전과 정착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민주정치 꽃이 바로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당 의원과 시의 경우,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같은 당에서 같이 할 경우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업무 협조라든가 이런 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공천권의 행사는 필요하다. 또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의원의 경우도 필요하지만 기초의원의 경우까지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토 세력의 발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다 중요한 문제는 자치제를 위해서는 재정 분권이 제대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7대 3 정도의 8대 2 정도의 재정 배분 비율을 가지고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행정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정 비율을 7대 3 정도로 전환시키는 확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의원들에 대한 공천권 문제 네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11시 30분을 향해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유권자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이제 마무리 발언 이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예, 순서에 따라서 권성동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난 10년간 강릉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강한 논리력과 전투력으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주와 춘천은 이제 2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은 중앙에서 2명 몫을 할 수 있는 검증된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와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에 대해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수 후보 중 1등을 하고 있는 저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사표를 막아주십시오.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제가 사선 의원이 된다면 강릉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교 10번 권성동에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권성동 후보 이어서 김경수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늦은 시간 시청해주신 강릉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을 떠나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그 희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깨끗한 강릉, 청소년들이 열심히 기량을 닦을 수 있는 교육도시 강릉, 소상공인들이 웃으며 장사할 수 있는 튼튼한 강릉, 어르신들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넉넉한 도시 강릉, 강릉 시민과 함께 미래가 있는 활력도시, 내일이 있는 강릉을 만들고 싶습니다. 야당도 아닙니다. 무소속도 아닙니다. 지금 강릉에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들과 함께 희망찬 강릉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호 1번 김경수 믿고 맡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에 이어서 홍윤식 후보 순서입니다. 예, 시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나라를 바로 세우고 강릉에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소통의 정신과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꼭 해야 할 일 하나하나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더 잘 듣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듣겠습니다. 오늘 나온 좋은 말씀도 꼭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4월 15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무능한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또 그러고 또한 새로운 강릉의 도약을 위한 선택의 날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강릉, 활기찬 강릉, 도약하는 강릉을 만들기 위해서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지방 재정 지역 발전에 나름대로 전문가로 자부하고 있는 제 홍윤식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홍윤식을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윤식 후보에 이어서 끝으로 최명희 후보의 마무리 네. 발언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저는 시장직을 시행하는 동안에 저를 선택해 준 우리 강릉 시민들이 부끄러워할 시장이 되지 말자 하고 거듭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행복하게도 끝까지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은 삼선시장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절대로 부끄러운 국회의원이 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검증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 기호 넘버 9 최명희, 강릉 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명희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네 분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1시간 20분, 100분간의 그 공약과 그곳에 담긴 정책과 비전도 들어볼 수 있었고요. 또 후보자들의 정치적 소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간혹 후보들 간의 이견과 갈등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은 유권자 여러분의 몫이겠죠. 이제는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지역의 내일을 설계하고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 바로 투표입니다. 4월 15일이면 이제 꼭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뜻깊은 한 표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투표권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철저하게 방역 그리고 또 격리시켜가면서 투표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기권하지 마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향 강릉답게 강릉선거구답게 품격 있게 토론을 해주신 네 분의 강릉선거구 후보자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KBS 강릉방송국과 강원일보사가 마련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릉선거구 후보자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